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 주식 투자의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공부했었던 부동산 리츠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업체들을 한 주씩 사고 있는데요. 이 주식 투자를 미국에 대한 주식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블로그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 투자의 단점과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크게 한 네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첫 번째가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거래 시간입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그 시간차가 존재하니까요. 우리 생활 패턴과 정반대로 거래를 해야 된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서머타임 적용 시에는 밤 10시에 시작하고요. 서머타임 미적용 시에는 9시에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낮과 밤을 거꾸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정말 삶이 피폐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일해야 되고 한국 주식 투자하고 밤에는 또 미국 주식 투자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오래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한다. 지한이 아빠가 생각하는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00% 불리한 지연 매매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완전히 지능 게임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15분 지연 매매가 되고 있고요. 8달러를 내면 이제 실시간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11월 1일부터는 실시간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증권사가 이제 미국 주식도 실시간 매매로 바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IT 컨설턴트잖아요. 이 한 회사가 실시간 서비스를 무료로 하게 되면 다른 회사가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또 IT가 발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실시간 거래를 하려면 또 돈이 든다. 그리고 15분 지연 거래라는 건 지능 게임하고 사실은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누구는 15분 빨리 알고 15분 늦게 하는 거로 이게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실시간 투자, 예를 들면 조금 낮게 사든지 조금 높게 팔든지 이런 방식이 거의 불가능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 번째, 환차익과 환차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건데요.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크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 주식 예측도 어려운데 환율 예측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주식 예측과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우 복잡한 다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로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네이버의 그 환율 조회 화면입니다. 보시면 2000년 9월 3일 날 100만 원을 환전을 했다고 합시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하려면 달러로 해야 되거든요. 환전을 하고 2020년 10월 27일 매도 환전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2020년 9월 3일 날 환전을 하면 달러당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90원입니다. 그러면 환전을 하면 얼마냐면 840.33달러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거나 아니면 투자를 했지만 손실이 안 나고 그냥 그 이분이다, 똔똔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2027년 다시 원화로 컨버팅을 했다고 하면 1달러당 1126원이니까 840.33달러를 1126원을 곱하면
94만 6,211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안 해도 53,789원이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를 한번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의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예로는. 근데 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손실이 얼마나 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테슬라를 투자했다고 하면 9월 3일 날 100만 원을 환전을 했습니다. 환전했는데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407달러였습니다. 100만 원을 환전했으니까 840달러에서 407달러를 살 수 있는 건 2주밖에 안 되죠. 2주를 샀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날 이 2주를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427달러.68이니까 실제로 주당 총 토탈 35달러 36센트가 이익이 납니다. 즉 한 4만 원 정도가 이익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환전을 해버리면 2263달러만큼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즉 환율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수익의 폭이 더 커지고요.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손실의 폭이 더 증폭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 환율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익 본 그만큼이 실제 이익이지만 이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환차익과 환차익 손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의 폭이 더 증폭될 수도 있고 수익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수익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손실의 폭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율을 잘 생각해야지만 이 투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환율이 꼭 불리하게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얘는 환율이 불리하게 반영됐을 때 예고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환율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 환차익과 환차손을 잘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지할지도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매수할 때는 환율이 낮은 게 좋고요. 매도할 때는 환율이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현재 보면 달러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때 달러로 컨버팅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났다면 얘를 원화로 컨버팅하기에는 불리한 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또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우리 생애는 다 이 수수료로 멍들어가는 세계입니다. 보시면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달러로 컨버팅을 할 때 반대로 달러를 원화로 컨버팅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걸 보통 매매 기준율 플러스 환율 스프레드를 적용해서 환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 지금 환율이 1,000원인데 1,000원으로 환전이 되지 않고요. 여기에 플러스 환전 스프레드를 적용해서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환전 스프레드는 누가 먹는 거냐? 증권사가 먹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서울 외국한 환율을 기준으로 환전을 하고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환율을 기준으로 환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 환율 자체도 등락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환전 스프레드가 적용되니까 이 환전 스프레드를 할인해 주겠다. 이런 광고를 증권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이 증권사들이 환전 스프레드를 얼마나 먹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환전 스프레드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 없는 또 하나가 양도소득세죠. 요즘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슈가 많은데 어쨌든 미국 투자를 할 경우엔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면 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났다면 그게 들고 있다면 관계없는데요. 수익을 실현했다면 그 다음 연도 2021년도에 양도소득세를 종합과세로 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22%거든요. 만약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1,000만 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22%이기 때문에 비과세는 250이고요. 1,000만 원 빼기 250만 원 한 다음에 22%를 곱해
16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건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주는,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정도로 수익이 나면 좋겠죠? 그 다음 고려해야 되는 게 배당소득세입니다. 세 번째, 이 미국 주식에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이번에 AT&T에 이제 투자를 하셨나봐요. 이게 0.25달러의 배당금이 이제 지급이 된 거죠. 지급이 되면 15.4%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당소득세는 원천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특별히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 배당소득세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중개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증권사마다 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요일이 많지는 않지만 미국 중개 수수료도 내셔야 된다. 여기 나오는 거는 블로그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이게 현재 정확하게 맞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SECP도 내셔야 됩니다. 수수료죠. 매도 금액에 곱하기 0.0000221달러를 내야 됩니다. 최소 금액은 0.01달러입니다.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수수료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환전수수료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고 배당소득세도 있고 미국 주식 중개수수료도 있고 SECP도 있고 거기에 환율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잡하게 뛰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지한이 아빠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면 장기 투자 말고는 사실은 답이 없을 것 같다. 즉 저축하시듯이 2년, 3년 이런 식으로 롱텀으로 투자를 해야 그나마 환차, 손환차의 기타 수수료들을 제외하고라도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분할 매수를 하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방식은 저희는 직장인의 재테크를 위한 채널이니까요. 매월 10만원, 20만원, 뭐 50만원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입금을 해서 미국 달러로 바꿔놓고 그걸 가지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상당한 수익이 났을 때 컨버팅하는 이런 방식의 투자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에서 제가 보기에는 수익을 많이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디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의 단점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지한이 아빠가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